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벽산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721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3일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벽산 현재 0.46%의 상승, 소폭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회사는 이제 건축자재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건설주들이 상당히 주가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열재나 천장재, 외장재 같은 건축자재도 당연히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랬을 때 이 벽산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됐다. 5월 건설업 경기 실사 지수가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분양이라든지 청약 시장의 호조다. 그 다음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다. 이런 흐름 속에서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그만큼 건축자재의 수요도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벽산에게도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좀 더해져서 포인트를 본다면 이 회사 자체적인 호재도 장기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오는 이제 12월부터 건축법이 개정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벽산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벽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글라스울이죠. 글라스울을 현재 7만 톤 정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7만 톤을 더 증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한 2023년도 정도면은 아무래도 증설이 좀 완료되고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적인 부분들의 증가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에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목적 자체가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을 더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벽산이 또 정치 테마주로도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버드 출신이죠. 하버드 출신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나 사회이사의 하버드 출신의 인물이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성창투도 이준석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벽산도 이준석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론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출신의 또 사회이사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어디다 걸던 간에 가면은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치 테마는 이렇게 이걸로 엮일 수도 있고 이걸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도 언론을 통해서 또 뉴스화 된 적이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산 같은 경우는 길게 놓고 보면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4월달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도 방향성만큼은 상방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우상향인데 뭐 여기까지 올 일은 없겠죠. 당장에 이 가격까지 올 일은 없을 것이고, 최근에 이 종목이 한 3,850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찍어주고 있다. 앞으로 단기적인 바닥의 기준을 3,850원에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위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4,700원 정도? 4,700원이나 이런 언저리에서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저 구간이 좀 기술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좀 저항대 진입을 했고, 그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캔들 하나만 놓고 이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전고점에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쉬어가면서 이 박스권을 조금 오랜 기간 이어가면서 뭔가 흐름들을 좀 더 힘을 모아갈 것이냐, 이 부분들은 결국에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뭔가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구간을 좀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사실 이 구간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뭐 매수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인데, 현재의 구간이 매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돌파 이후냐 아니면은 눌러줄 때 박스권 하단에서 저가 매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뭔가 매수를 받을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성 확인이 정말 좀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돌파냐 조정이냐, 조정이 나온다면 3,850원을 기점으로 반등을 노리는 전략, 돌파가 된다면 4,700원 이상에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매수 조건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대응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의 본업인 업황 자체도 상당히 좀 좋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테마 색깔까지 업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이 상승 한 번으로 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상승은 나왔고, 이제 기간 조정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벽산이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정배열로 돌려놓고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우상향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뭐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좀 하락하면서 쌓여있는 이런 매물들을 그렇게 좀 소화해 가야 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3,850원과 4,700원 정도의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기준을 두고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기준을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이 벽산이 뭔가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떠한 이제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흐름들이 나오고 상한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딱히 오늘 외국인들과 투신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벽산 단기적으로도 상방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5일선 위에 있죠. 돌파가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아직 단기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만 훼손되지 않으면 여전히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전까지 뭐 보시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보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5일선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파가 된다면 수익을 최대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는요. 반대로 5일선 깨지고 해버리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3,850원이나 이런 자리까지 좀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밑에서 또 전략을 또 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이제 박스권으로만 가면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로 갈까봐, 단기 하락 추세로 갈까봐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이 현재로서는 뭐 벌써부터 뭐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하락 추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 하방 3,850원이 깨지는 사태가 온다면 박스권에서 이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변화가 또 아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박스권 전략 속에서 지지와 저항의 기준만 좀 잘 잡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뭐 벽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릴 텐데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3종목씩 나오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벽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